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 어제 약간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미증시가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시장의 분기점에서 결론적으로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이 이 구간,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이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약 1년 동안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번 주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조정이 나오느냐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주위에서 잘 보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론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약간 이제 또 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주말간 동안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증시가 끝나고 나서 시간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왜 빠지냐라고 했더니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면서 그에 대한 또 이제 반동으로 그대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어제 또 이제 선물 시장까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또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미증시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인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 현재 박스권 상단부에서의 이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꺾이는 구간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같은 그동안에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왔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제 일제히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에 코스피를 이끌었었던 이제 주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폭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주가가 같이 상승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어제 코스피가 꺾이면서 약간의 이제 추세를 이탈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니까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도 같이 꺾이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뭐 조선이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 눌림 구간을 또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약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게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보기 좋은 섹터군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 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에 도달을 한 종목군들은 어제 그대로 조정, 신고가 부근에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추세가 꺾이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 분기점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 주도 업종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명확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신고가 혹은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눌렸거나 혹은 저가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눌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 같은 경우에 눌렸었던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러한 그림들을 굉장히 또 명확하게 잘 나타내주는 게 바로 이제 실리콘투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리콘투 같은 이러한 이제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크게 차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급등을 보이다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먼저 눌리는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시장 대비 먼저 눌리는 구간이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눌리고 나서 1차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대로 시장이 또 반등함에 따라서 마찬가지 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현재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눌리는 구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다가 오늘 그대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제 뭐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국내에서 AI 산업 확장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가 또 이제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눌려 있거나 혹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수급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코스피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접근해야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접근 가능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눌린 구간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고가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비싼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여전히 현재 고가 부근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가라는 인식이 현재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 이 고점에 있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지지 구간이 굉장히 이제 명확하거든요. 61선 구간에서 현재 어느 정도 1차적인 지지 구간을 만들고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4만 원 초반대에서 3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1차적인 눌림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충분히 좀 눌린 구간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뭐 HJ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이죠.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우리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 같은 경우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HD현대미포나 혹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러한 종목군들 제외하고 하나오션이나 혹은 뭐 HJ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눌려 있는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하나엔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차적인 눌림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러면 주도 업종 중에는 저는 상대적으로는 현재 조선주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왔고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그림만 다시 나오면 그대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실적에 반응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조선주가 다시 한번 또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또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빠질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방산주 쪽에서 어느 정도 또 그러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저가 매수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순환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위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종목들이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수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과 상대적으로 눌렸으면서 올라갈 종목에 대한 선별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은 현재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눌려있고 출발을 할 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눌린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도 업종 쪽은 관심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또 우리가 5월 달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렸죠. 상대적으로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이 이 구간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이 구간이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박스권 중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저점에 있는 상대적으로 저가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쪽은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태양광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이슈의 흐름을 타고서 태양광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진단 키트 쪽에 뭐 랩지노믹스나 혹은 뭐 수젠텍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 이 상대적으로 스몰캡 종목군들로 불리는 종목군들이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죠. 폴라리스 AI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수 자체는 약세를 보일지언정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주도 업종이 치고받는 그림이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은 저는 여전히 현재 코스닥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상대적인 이제 이 순환매 측면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현재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로봇주들을 또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출발을 했었던 게 유진 로봇이었죠. 유진 로봇이 먼저 최초로 출발을 해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뭐 로보티즈라든지 혹은 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나우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됐었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코멘트를 드렸었냐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먼저 선발로 출장을 해줬었던 유진 로봇 혹은 로보티즈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어제 에브리봇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에브리봇이 상대적으로 로봇주 중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으로서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 먼저 있다라는 부분을 코멘트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어제 오전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딱 점심 구간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출발을 해주는 선발주자가 있었는데 섹터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가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또 이제 후발 대장주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이제 이 수급의 순환을 이어받는 바통을 넘겨받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하나솔루션이 먼저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HH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같이 수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스몰캡 종목군들이 또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순환매는 굉장히 강력하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전략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가 부근에서 약간은 꺾이는 그림이 나왔고 현재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지수에 의해서 꺾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렸거나 혹은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시는 오늘 전력 인프라 혹은 실리콘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종목에 대한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종목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대장주가 지금 현재 살아있느냐 대장주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또 에브리봇 같은 이런 이제 후발주자가 살아있느냐에 대한 측면 즉 현재 섹터군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선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의 측면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는 이렇게 주도 업종은 눌린 종목군들 위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위치가 유리하니까 순환매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제 또 마찬가지 5월 남은 날까지는 계속해서 수익을 또 챙겨갈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대선까지 또 딱 2주도 안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2주 정도 남은 현재 구간 동안에 아마 이제 정책주는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정책주에 대한 순환매를 또 진행을 하다가 이제 또 대선이 지나가게 되면 정책주가 전체적으로 또 끝이 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이제 또 이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달로 넘어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한번 주도 업종이 또 마찬가지 눌린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뭐 조선주들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뭐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같이 또 이제 이 스몰캡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나오는 이러한 순환매 측면이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 달과 6월 대선 이후의 그림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전략 또한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또 전략을 고려를 해서 남은 또 이제 5월 달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까지 잘 꾸려서 포트를 또 만들어 나가신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이제 오늘은 아직까지 이제 뭐 대선에 2주 남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책주가 전체적으로 그냥 천천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오늘은 뭐 이제 또 뭐 AI라든지 혹은 뭐 전력 인프라 이러한 쪽으로 수급이 돌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또 이제 일주일 남긴 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순환매가 강력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 시장의 순환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종목적인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종목적인 예시 조금 더 많이 가져와서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